집안일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와이프는 집에서 보면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카페 다니고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하는 일 없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일을 안 하려는 게으른 사람이요.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나누기가 어렵기는 한데, 사회생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보면 좀 다 똑같은 문제인데,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안에서는 아예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도 집안에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거든요.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하려는 사람은 집안일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밖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은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힘듦과 그 가치, 그로 인해서 뭐 경제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사람과 그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고, 남들 얼마 버는데 넌 얼마 벌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일을 거의 안 해봤거나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아예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그래 힘들게 일하는구나 라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너 힘들게 일하지 라고 하지, 진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 건지에 공감대가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게 되면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은 엉망이고, 그럼 내가 집에 와가지고 가사일까지도 해야 되고, 집안일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와이프는 집에서 보면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카페 다니고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하는 일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게으른 타입.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죠. 저도 전문직이지만 제 친구들도 전문직이 많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제 친구들은 다 시간 굉장히 쪼개서 열심히 쓰거든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기 싫어서 휴가를 가도 쪼개서 어떻게든 영끌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다 땡겨 써가지고를 하고, 제가 이거 저희 사무실 일은 아닌데 다른 사무실 변호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서 뭔가 소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복도에 다른 변호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장면을 구경을 했대요. 새벽 2시에 복도에 다른 변호사님이 나올 정도로 다들 야근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웃었거든요. 이제 일상이 당연히 열심히 사는 게 당연한 사람들은 그것도 당연하고, 집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성실히 사는 것 자체가 디폴트란 말이에요. 아예 그런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세계 자체를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얼마나 남들이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열심히 살고 많이 성실하고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 아무래도 행복하겠죠. 두 번째는 빚이 있는 여자예요. 법률적으로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채무라고 하거든요. 대출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출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학자금 대출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사서 거기에 따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뭐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빚은 생길 수 있는 빚이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출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사치로 인한 빚, 뭔지 모르겠는데 빚,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빚이 있다.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데 빚이 있다. 또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일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랑 미래를 계획해도 될까라는 점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치도 습관이라서 사치로 빚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채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채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명품 좋아해가지고 그거 많이 사면서 채무가 생겼는데, 말로는 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뭐 내가 병원비를 대느라 채무가 생겨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단칼에 자르시길 바랍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여자의 특징은 바람기 있는 사람입니다. 바람기는 뭐 남녀 공통이죠.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게 많은 사례에서 와이프가 연애 때도 한번 바람이 났었는데 자기가 한번 참아주고 한번 넘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연애 때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걸 확인을 했는데 왜 그때 헤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결혼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를 하게 되는가라는 점,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바람둥이는 견디는 자가 갖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의 n분의 1이라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 지금 가지고 계셔서 계속 연애를 하시거나 결혼 생각을 하신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혼 사건에서 이혼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건 부정행위, 바람 펴서입니다. 통계기관에서 나오는 건 성격 차이예요. 근데 그 성격 차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디 설문조사할 때 그냥 밝히기 싫으면은 좀 무난한 걸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겠고, 합의이혼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성격 차이로 체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제일 많은 것처럼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게다가 배우자가 바람 폈는데 이혼을 안 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아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경제적으로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당장 분리해서는 아이를 누가 어떻게 키우고 이런 게 좀 잘 안 되니까 이걸 한 번에 해소하기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커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건 일상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상대방이 나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연애 때 바람 폈다는 거는 그런 의미인데, 배우자가 바람이 나잖아요. 그러면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좌절과 자충동까지를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했었던 의뢰인들도 꽤 있었고, 그런 분노감 때문에 가벼운 폭력행위, 우리가 폭행이라는 게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니까 되게 쉽게 성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멱살 잡는 것도 폭행이잖아요. 예,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서로 뭐 멍들고 다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있는 폭행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기존에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냐? 아니에요. 완전 말짱하게 그냥 아주 일반적인 분들이세요. 그냥 직장생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오고 하다가 그 일이 있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폭력성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배우자가 또 신고를 해가지고 전과가 생기는 그런 류의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케이스는 많아요. 우리 의뢰인들 보면은 3개월에 한 7kg에서 8kg 정도 빠집니다.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더라도 한두 시간 자고 막 깨고 이런 걸 막 반복해요. 3일 동안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를 찾아온 의뢰인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리니까 6개월 동안 의뢰인이 괜찮은지를 막 이렇게 지켜봐요. 계속 뭐 불면증 치료를 위한 약을 먹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하는데, 끝날 때까지도 괜찮아지지 않고 그게 1년을 가는 경우도 봤고 1년 6개월을 가는 경우도 봤고 그래요. 사실은 수면 같은 경우나 뭐 먹는 거, 수면 이런 건 너무 인간의 그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일상에 집중을 못합니다. 일도 집중을 못하고요. 하루 종일 정신은 거기에 가 있고요. 그로 인한 어떤 폐해 뭐 이런 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느끼는 간접 경험이 이 정도인데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심하시겠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게 얼만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정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바람기가 있더라, 그걸 내가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랑 계속 연애를 이어가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배려심이 있는 연애. 가정이라는 곳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뭐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서로 잘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얻고, 그리고 누구 한 명이 먼저 좀 접어두고 배려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같이 서로를 위하고 그런 선에 선을 더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결같이 옆에 있어줄 그런 의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